안녕하십니까. 스톡플레이 금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저녁 7시 40분 정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당일 이 종목이 단기적인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상승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분석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짱가법에서 종목이 여러 개가 이제 떴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떴어요. 3번봉을 돌파를 하게 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상승의 확률이 높으냐, 상승 포지션을 갖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의 전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분석해 나가는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신제약과 크라운제약 그리고 4월 25일 날 만들어졌던 협진과 토마토 시스템, 왜 토마토 시스템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4일 날 9시 3분에 제가 종목을 드렸죠. 신신제약과 크라운제약가. 근데 이 두 종목 다 공교롭게도 매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당일날은 아니더라도 최소 그 다음 날이나 또는 2, 3일 안에 한번 슈팅을 주기 때문에 줄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은 자, 요게 이제 고점이고요. 고점을 이겼다가 사실은 말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벗겼으면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벗기면 매수하면 상승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이때 매수해서 물렸는데 제가 매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도 사인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4월 24일 날 이 시가 돌파하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고점을 3분봉 고점을 돌파한 이 시점부터 여기까지 한 6% 정도, 6.5% 정도. 그다음에 크라운제 가보겠습니다. 크라운제도 제과도 4월 24일 날 보면 요 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4월 24일 날 크라운제가가 고점을 돌파해서 매수를 했는데 요 고점 돌파하고 여기까지가 약 한 0.6%. 너무 작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면 거의 이렇게 3%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크라운제가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줘도 그래도 변동성이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이 밑에 부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왜? 조만간 이제 슈팅을 줄 것이니까. 그러면 조만간 슈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분석에 의해서 확신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번호 보면 이게 4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입니다. 24일 날 제가 이것도 오전에 이건 이제 3분봉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내려와도 추가 매수 또는 매수라고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날 3분봉이 거래량이 얼마 없었어요. 이제 3분봉 첫 분이 거래량이 없었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거래량이 적으면 또는 적으면 주가는 내려갈 확률이 좀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날은 이 위치는 거래량이 적다면 이날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자리는 상승을 하면 했지 하락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항상 짱가법에서는 이런 커다란 음봉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음봉이 꼭 있습니다. 자, 음봉 다음에 이런 조정봉이 있죠. 조정봉 다음에 3분봉의 첫 봉을 벗기면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우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음봉이 자, 지금까지 매수해왔던 것을 매도가 섞여 있는 세력이 주식을 버리고 고가에 매도를 하고 내려온 것이냐. 고가라고 내려온 것이라면 조정을 받았어도 상승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완전히 매도하고 내려했으면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매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도한 봉이라고 본다면 매도한 양이 충분히 세력이 하고 싶은 양만큼을 매도하지 못했다면 얘는 다시 반드시 조만간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이중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한 번 더 매도하려고 끌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봉이 만약에 매도가 아니라 매집을 위한 매집 음봉이었다면 이렇게 조정받고는 한 번 더 매집을 위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이 3분봉을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은 앞에 있는 이 음봉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음봉이 완전히 매도가 끝난 봉이냐, 아니면 매도를 했는데 좀 더 부족하다, 좀 매도한 양이 작았다, 그래서 한 번 더 매도할 것이다. 자,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매집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조정 다음에 한 번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올라가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봉이라면 그런 거죠. 또한 마찬가지 이 봉이 앞으로 이 봉이 매도를 했다. 이 봉이 매도를 했다면 3분봉 다음에 이 봉은 양봉을 그려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가를 높이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봉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럼 이 봉은 매도입니까? 아니면 매수입니까? 아니면 매집입니까? 아니면 완전 매도입니까? 아니면 반매도입니까? 매도를 덜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봉호를 봤을 적에는, 이 봉의 위치를 봤을 적에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양봉의 거래량과 이 음봉의 거래량이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 거래량은 92만 주가 터졌고요. 유동주는 429만 주입니다. 근데 92만 주 터졌다고 해서 이거 다 매도했겠습니까? 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봉은 매집봉입니다. 매집을 하기 위한 봉이기 때문에 고가 지금 12%까지 올려놓고 뺀 봉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올라가서 내려야 매집의 효과가 좋겠죠. 만약에 세력이 매집을 하려면 더 내려서 낮은 가격에 매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매집할 것이 많다는 거죠. 여기 매집을 하기 쉬운 지역인데, 자, 여기까지 돈을 들여서 끌고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돈을 들여서 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상승을 시켜서 여기에 매집 구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주식을 매집하겠죠.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매집을 하는 윗꼬리가 달린 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을 보고 거래량이 작으니 버텨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던 거죠. 신신제약 보겠습니다. 자, 신신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신제약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봉을 보면 이 봉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커다란 음봉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봉이 있고요. 조정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이 하나가 있는데 이 봉이 어때요? 이렇게 이것도 매집봉입니다. 이 음봉도 매집봉입니다. 거래량이 적고 여기서는 거의 양봉이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봉은 매도봉이 아닙니다. 매집봉입니다. 거래량이 적잖아요. 매집을 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집입니다. 매집을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적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 4월 24일 날 아침에 거래량이 적어서 이거는 손절 치지 않고 좀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텼습니다. 버텨서 기다렸더니 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줬죠. 변동성을 줬는데 변동성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이 정도에서 했더라도 한 6%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은 사실은 하루 이틀째, 이건 일부러 이제 이 차트에서 이제 봉을 두 개 보여주는 겁니다. 일봉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요것을 한 번 더 조정받고 이제 그 다음날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다행히 이제 상승을 했어요. 25일 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의 해석이 좀 비슷한 거죠. 뭐냐면 이봉이 완전 매도냐? 완전 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매도냐?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저는 매집으로 봤던 거고요. 반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매도가 아닌 거죠. 매도한 게 아니라 이제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고 다음 날 조정을 받지 않고 한 번 더 매집하러 올라갔어요. 높은 곳은 안 올라가죠. 그죠? 가능한 적은 돈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결국 뭐냐면 나중에도 주식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은 매집하기가 용이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역에는 개인들이 앞에 부분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해야지만이 세력이 쉽게 매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봉이 짧아지고요. 봉이 짧아지고 여기 보면 매집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매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더 횡보하고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리면 이제 매집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덜 매집된 것은 이때 못 파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후회하라고 좀 더 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충분히 매집을 했다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매집을 했다면 이렇게 윗꼬리를 몇 번 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적더라고요. 이 적은 걸 보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제 변동성이 주니까 조만간 변동성을 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손절을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래서 신신제약과 크라운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4월 20일 날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는 고점이죠. 인성정보 좀 크게 보겠습니다. 25일 날 고점이 여기입니다. 4월 25일 날 고점이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자, 요거를 벗길 때 쓰면 수익이 몇 프로냐면 한 2% 정도 이렇게 상승 포지션이 나오죠. 그죠? 물론 수익은 적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협진입니다. 협진도 4월 25일 날 여기죠. 4월 25일 날. 자, 여기 이제 고점이 나왔고요. 이 고점을 벗어날 때 매수했으면 뭐 이 정도 나왔겠죠. 그죠?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인성정보 협진이 매매 대상이 조건이 됐던 거고요. BQA나 꿈비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매수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시스템의 매수 조건이 됐죠. 9시 3분봉을 나오고 3분봉을 벗겼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제 5% 정도 이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성정보와 협진과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 이제 매수 조건이 됐던 거고요. 매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나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결국 3분봉이 만들어지고 이제 바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세 개의 종목을 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냐, 오히려 한번 슈팅질 확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 거죠. 협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협진입니다. 협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3번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앞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 앞에 이렇게 많이 터진 거래량이 여기 산재합니다. 자,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3번봉 스타트의 봉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죠. 그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기 바빠요.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의 포지션은 어렵겠는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보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봉이 만들어졌죠. 큰 봉이 만들어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거리가 좀 멀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멀면서 주가가 여기서 많이 밀집이 돼 있다면 모르는데 한번 올랐다가 한번 롤링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한번 흔들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라갈 때에 아까 얘기했던 협진보다도 올라가기 쉽느냐 어렵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3분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 협진보다는 이 토마토 시스템이 좀 더 상승하기가 더 수월한 거죠. 매물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하기가 더 수월하라고 보고 이왕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토마토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인성 정보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하루 종일 여기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때요? 이 기간이 어때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정보와 협진과 토마토 시스템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토마토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토마토 시스템은 주가의 위치가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나 실제 이것을 토마토 시스템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부분에 단순하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매물이 얼만큼 잘 쌓여 있고 매물의 형태가 정말 개인이 단단하게 물려 있어서 이 자리만 오면 매도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이냐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을 선택해서 이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날 종목이 한 종목이 떴다. 한 종목이 떴는데 만약에 앞에 부분에 매물이 그렇게 많으면 매수하는 금액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떴는데 3분봉 그 짱가법에 의해서 3분봉이 떴는데 조건에 맞았어. 근데 앞에 부분에 매물벽이 얇아. 그럼 무조건 매수해야겠죠.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했었죠. 그죠? 앞에 부분의 음봉이 과연 매도 음봉이냐, 완전 매도냐, 아니면 매집의 성격이냐, 아니면 매도를 좀 덜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목이 떴을 때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종목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떴을 때 과연 윗부분에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열부냐 열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협진처럼 이 물량이 과연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자리이고 물려 있는 형태냐? 물려 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고요. 매수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 개인들이 물려 있는 곳이 아니고 주가의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세력이 매집한 부분이냐? 만약에 매집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매수해서 날아가니까 상승의 포지션으로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개인들이 물려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과연 세력이 갖고 있는 부분이냐, 개인이 물려 있느냐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좀 내공이 높아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도 좀 드리고 그러면 제가 특강을 좀 만들어서 좀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다 털어놓고
좀 그분들의 내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까지 얘기한 것만 갖고도 매매하시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